어제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그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코미디언 겸 방송인 서세원 씨가 어제 향년 67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가 오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현재 시 씨는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인데 필요시 네. 부검 등을 통해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왜 캄보디아에서 사망을 하게 됐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서세원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캄보디아로 이주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곳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현재 서세원 씨의 임시 빈소는 프놈펜 한 사원에 마련됐고요. 네. 캄보디아 한인회장을 역임한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박현옥 부회장과 유족 등이 고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 제작진이 지금 빈소를 지키고 계신 박현옥 전 한인 회장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원 목사님이 당이 심해요. 당뇨가 굉장히 심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시액을 마시다 당뇨 합병증으로 쇼크사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했거든요. 의사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그날 새로 채용하려고 했던 간호사가 주사를 놨다고 하죠. 그 병원 주인을 아는 후배죠. 이미 사망하셨어요. 제가 할 때. 국제 전화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 전화감이요, 전화 음질이 조금은 좋지 않았음을 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바랄게요. 근데 이 문맥은 다 대부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이해는 되셨을 텐데 전현평론 일단은 서세원 씨가 고 서세원 씨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박현옥 씨의 통해서 근황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세원 씨가 친형 동생 못지않게 친했던 사이로 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박현옥 씨가 전해진 근황에 따르면 서세원 씨가 당뇨가 굉장히 심했고 저혈당 증세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저렇게 말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모습은 이제 생전에 목회 활동하던 모습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현옥 씨가 보기에는 아마 당뇨가 심해서 후배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었는데 비타민 주사 같은 수액을 맞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쇼크가 온 것 같다라고 의사가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사망 경위는 이후에 또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최근에 병원에 왔던 간호사, 채용 준비 단계였던 간호사가 서세원 씨에게 수액을 놔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작스러운 죽음이기에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시고 놀라셨을 텐데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요, 진짜. 그런데 그 황망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냉동실에 한국 영화실 같은 냉동실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거죠. 서세원 목사님은 가족들이 화장을 원하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한국에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러시죠. 다음 주에나 같이 다음 주 이날쯤이나. 지금 현재 재혼하는 형부가 여기 옆에 계세요. 빈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한국 가신 줄 알고. 서세원 목사도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지 걔 때문에 제일 걱정이에요. 네, 오늘 좀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조카는 낮 비행기로 올 거고요.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박현옥 전 한인 회장이 통화한 시점이 오늘인데요. 지금 서동주 씨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서동주 씨가 현지로 가고 있어요. 비행기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서동주 씨랑 통화 연락은 취해봤습니다. 비행기 안이라서 통화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박현옥 전 회장님의 얘기로는 서동주 씨가 아마 오늘 중 도착할 것 같다. 캄보디아 현지에 그런 얘기도 들려줬습니다. 일단은 장윤 변호사님, 네. 이 재혼한 아내분과의 슬하에도 이 자제분이 있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지 상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이 현지 부회장이
시신이 이 지금 현재 냉동 안치된 상황이고 빈소를 부인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고요. 현재 빈소에는 지인들의 발걸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부인이 현재 혼절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8살 딸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네. 딸은 이 재혼해서 서세원 씨가 낳은 자녀인데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는 아빠 지금 한국에 가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세원 씨가 생전에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딸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전할지 지금부터 굉장히 걱정하고 고심이 크다고 합니다. 네. 뭐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인 만큼 뭐 진짜 애지중지는 했을 것 같아요. 하지금 평론가님. 서세원 씨가 그 누뚱이 딸을 정말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당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20년에 잠시만요. 저희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지금 평론가님 마이크 상태 조금 고르지 못하니까 저희가 그걸 정비하는 사이에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좀 안타까운 게 백성만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우리 박현옥 전 한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병원에 수액을 맞는 상황인데 링거를 맞는 상황인데도 의사가 없었다. 네. 간호사밖에 없었는데 특히 또 하필 간호사가 새로 채용하려고 했던 간호사가 주사를 수액을 링거를 놔줬다. 네. 아니 진짜 좀 남의 나라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열악합니까 의료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게 열악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게 크게 그러니까 중한 뭐 의료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뭐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게 혹여라도 의료사고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세원 씨 같은 경우는 어쨌건 지금 뭐 당뇨 합병증으로 수액을 맞는 도중에 사망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로 즉각 대응할 의사가 옆에 없었다라면 그건 역시 우리나라에서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더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그 서세원 씨의 사망 원인은 지금 일단은 추정인 상황이고 네. 지금 뭐 시신이 냉동으로 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부검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이제 딸이 그 지금 재혼한 아내분과의 딸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8살이래요. 하지금 8살이면 진짜 늦은 나이에 서세원 씨가 가진 거예요. 얻은 서세원 거예요. 씨가 환갑 때 네. 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끔찍이 이뻐했다고 하고 늦둥이 딸이잖아요. 굉장히 예뻐했는데 관련해서 2020년에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때 서세원 씨가 한 얘기가 이혼 후에 새 가정을 만난 건 운명이다. 환갑에 탄생한 이 딸아이가 내 삶의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고된 인생의 기로에서 내게 빛을 안겨준 천사다. 나는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이 아이를 만난 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뻐했었는데 이번에 그만 이제 이런 사고가 난 것이고 네. 지금 서세원 씨 부인도 혼절지경으로 말을 못할 지경이라고 하고 또 서세원 씨 딸한테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떻게 이렇게 병원 의료시설이 열악해도 이렇게 의사가 없고 새로 온 간호사가 링거 주사액을 놓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세원 씨, 고 서세원 씨한테는 그 서정희 씨와 낳은 서동주 씨가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서동주 씨가 현지 캄보디아 현지로 가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취해봤는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엔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로 가고 있는 중이고 대신 서동주 씨의 소속사가 있습니다. 이쪽을 네.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사망 사실을 접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의 장례 여부를 다른 유족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혼을 한 상태죠, 서정희 씨랑은요. 네. 그런데 현재 캄보디아에서 재혼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세원 씨의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해서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그럴 수 겁니다. 있겠네. 그 부분을 다른 유족들과 얘기를 해본다고 했고요. 현장에 도착 후에도 캄보디아 현지 지금 한 사원의 빈소가 차려져 있는데 장례 참석 여부 역시 현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마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 서동주 씨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캄보디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밤에 도착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서정희 씨도 이 얘기를 뭐 이미 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언론 매체들이 서정희 씨한테 심경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서정희 씨가 한 얘기가 가짜 뉴스 아니냐. 왜냐하면 나도 사망설이 났었고 그랬죠. 과거에도 서세원 씨에 맞아요. 대해서 사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네. 이번에도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세원 씨가 잘 살기를 매일 새벽 기도 해왔다.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 그만 안타깝게 이번에 가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도 고 서세원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물며 백성문 변호사님, 서정희 씨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서세원 씨가 했던 과거 인터뷰에서 이 말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해서 행복했던 시간과 기억들까지 모두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서동주 씨도 바로 일단 지금 뭐 캄보디아로 좀 출발을 했고 서정희 씨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잘 살기를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기도를 해왔고 또 이런 비통한 소식에 대해서 가짜뉴스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게 그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2015년에 서정희 씨하고 이혼을 하고 그 당시에 결혼 32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당시 슬아의 딸 동주 씨 또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재혼해서 지금 23살 연하 이제 아내와 재혼을 했고 슬아의 8살 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서세원 씨는 굉장히 최고의 스타였다가 또 굉장히 뭐 서세원 씨 표현으로 대중들에게 미운 털도 많이 박히고 이런 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만 진짜 그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또 이 가족들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간에 또 이 서세원 씨에 대한 과거에 더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안타깝습니다. 고 서세원 씨가 이제 재혼했잖아요. 그거 뭐 아마 여러분 뭐 이미 여러 경로로 접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캄보디아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 됐죠. 오히려 이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같이 했죠. 사업 진행은 방송국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나 봐요, 전현 평론가님. 예, 한때 일각에서는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미디어 사업을 하거나 대형 부동산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 박현옥 씨의 말에 따르면 서세원 씨의 현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돈도 없고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뭐 재벌이다, 돈 많이 벌어서 사업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돌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미디어 사업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것이 또 여의치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경을 그 전 한인 회장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고 서세원 씨는 뭐 결혼 생활 뭐 그런 짓은 굴곡진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희극인으로서의 삶으로 보면 많이 그리워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세원 씨가 방송인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송인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1979년에 TBC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했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 1980년대 젊은 개그맨들이 우리는 몸으로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라 말로 웃기는 개그맨이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는데 네. 그 개그맨들의 흐름에 최정점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서세원 씨였고 당시에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런 유행어도 만들었었고 그랬었죠, 네. 80년대 최고 개그맨이었다가 90년대에는 또 토크쇼 MC를 변신했거든요. 서세원 쇼를 진행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개그맨 출신 MC들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 네. 장장 20여 년 정도를 톱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동료 후배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고 또 2021년에는 그 조폭 마누라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 제작자로서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인들이 연예계에 있는데 일단 뭐 김준호 씨, 박준영 씨, 엄영수 씨 이런 동료 후배 개그맨들이 지금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뭐 부검 절차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점이 없도록 그런 명명백백의 또 사인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고 서세원 씨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